우리 토익독해 3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3차 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1차 시는 이제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서 학습을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개념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2차 시는 기본 문법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딩을 할 때 도움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3차 시는 관사를 좀 살짝 다뤘어요. 근데 사실 많은 내용을 다루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관사를 좀 넣었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다가 이게 관사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걸리면 어떤 경우에는 가끔 동사 같은 거, 동사에서 수의 일치 같은 거, 우리의 말에는 없지만 영어에 있는 수의 일치가 있다 그랬죠. 이 수의 일치를 골랐을 때 여러분들이 이 관사를 좀 알면 어느 정도 고르기에도 수월할 때가 있는데, 이 관사라는 것이 참 묘한 게, 제가 관사 수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 one of my foreign friends, 원어민 친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민조차도 모르는 게 관사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원어민 교수님들이나 또 원어민 친구들한테 제가 쓴 영어 글을 좀 에디팅을 받거나 리뷰를 받을 때 좀 관사를 잘 잡아주고 문법을 좀 잘 아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그만큼 원어민들에게도 이거는 어려운 건데 저희한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왜? 왜 어려울까요? 한번 보죠, 왜 그런지. 자, 관사는 뭐와 함께 사용을 합니까? 네, 바로 명사랑 함께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죄송해요. 자, 관사는 명사랑 함께 사용을 하는데 이 관사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명사 나와 있죠? 자, 종류가 언, 더예요. 많이 들어봤죠? 자, 얘네를, 자, 우리가 어하고 어는 부정관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더는 정관사라고 불러요. 왜 부르냐면, 자, 어하고 어는, 이거 참 제가 설명을 하겠다고 했더니, 야,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러다가, 그럼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너는 어떻게 설명하니? 라고 제가 했더니 하는 말이, 정해진 거는 더 쓰고 정해지지 않은 거는 더 쓰지 말고 어하고 언을 쓰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부정확한 거예요. 특정하지 않은 것. 부정확한 것 또는 특정하지 않은 것. 차라리 부정확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거에 하나를 얘기하겠죠. 정관사라는 거의 정은 뭐냐면요, 정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더는 정해진 거에 쓰고 어하고 어는 정해지지 않은 거에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좀 헷갈리는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벽하게 하긴 힘들어요. 모든 문법이 한 번에 완벽해지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 저도 반복해요. 저도. 네. 자, 근데 우리가, 제가 그랬죠. 관사를 어렵게 느낀다고. 아니, 우리는 원어민들조차도 어렵게 느끼는 관사인데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관사라고는 하진 않지만 우리도 영어처럼 표현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만 강조를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자, 얘가 뭐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를 좀 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줄까? 이거를 좀 어렵게 느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미지 찾기에서 점프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점프하는 느낌을 찾다 보니까 이 연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사를 잘하는 길은요, 전 늘 말씀드려요. 연습이 최고예요.
저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볼 때마다 또 확인하고. 왜요? 저는 한국어 원어민이거든요. 영어를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단 가르치다 보니까 그나마 여러분보다 잘 접하고 또 다른 분들보다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거지만, 실질적인 걸 놓고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저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관사를 잘하는 길은 뭐가 최고라고요? 연습이 최고. 연습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관사는 명사랑 치네요. 그쵸? 자,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라고 했던 거에서 그 명사가 쓰이는 것들 있죠? 그 명사 애들하고 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명사가요. 자, 이제 우리 명사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할 텐데, 왜? 그때 돼서 제가 이거 관사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책에서 뭐라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이에요. 가능한 겁니다. 산수가 가능한 거죠.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 부르기도 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 명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 명사예요.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그래서 단수 복수가 있죠.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으니까 하나일 때는 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개 이상의 두 개, 세 개, 네 개서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복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즉 하나일 때는 언, 더를 다 쓸 수 있어요. 하나일 때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는 제가 왜 단수 복수라고 말 안 했을까요? 셀 수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는데 이거를 단수 복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냥 단어의 원형인 순수한 그 자체 하나. 간혹 어떤 문법책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꼭 복수형도 있는 것 같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그 단어 자체, 순수한 단어 자체, 원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의 경우에는 어하고 언하고 더를 쓴다고 했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와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더. 얘가 가능합니다.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죠? 자,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가 지금 이지하대요. 전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네요. to 이지예요. 아주 쉬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a desk,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죠? 그래서 뭐 썼어요? 썼죠, 이렇게. 자, 그리고 an app,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라서 on을 썼는데 이유가 뭐죠? 자, an app은 뭐죠? 바로 모음 발음이죠. 모음 발음 앞에서는 뭐를 씁니까? 바로 on을 쓰죠. 그래서 apple이 뭐죠? 모음이기 때문에 발음, 모음 단어가 아니라 모음 발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모음 발음이어서 on이 쓰였습니다. 자, the apple 가능하죠? 왜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에 더 가능하죠. the desk,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라서 가능하죠. the desk, 셀 수 있는 명사. 아, 제가 여기 복수 의도하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에이. 자, 데스크 요거에 s가 붙어서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데스크스였어요. 즉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복수형이니까 더를 썼고요. 여기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발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하나일 때 언을 썼는데 더는 상관없죠? 다 쓰는데 대신 말할 때 발음이 달라요. the desk, the apples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자, 그러면 어하고 어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하고 어는 뜻이
하나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더는 보통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뜻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과들, 그 책상들, 그 책상, 그 사과. 그런데 a desk, an apple 하게 되면 책상 하나 또는 사과 하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국 어하고 어는 하나라는 거. 그리고 더는 그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 데스크. 여기 나왔네, 더 데스크에서. 이거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제가 또 여기서 그냥 실수를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복수에 더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도 좀 궁금하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데 어떻게 세지? 라고 궁금할 거란 말이죠. 주로 물질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에 많이 씁니다. 물질 뭡니까? 물, 그죠? 그 다음에 우유, 저 좀 전에 우유 먹었거든요. 이 강의 촬영하기 전에. 그리고 커피, 그런 것들이 물질이죠. 유리, 이런 것도 물질로 들어가죠. 모래, 이런 것들 셀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질 명사는 물질 전반을 가리키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물질 전반을 가리킨다는 건 일반적인 거죠. 뭐 모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물은 차가워요. 커피는 써요. 커피는 블랙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면요. 바로 자, 이거죠. Milk is made into butter and cheese. 그러면 밀크는 버터와 치즈로 만들어진다예요. 자, 그러면 얘도 물질 전반. 얘도 물질 전반. 얘도 물질 전반. 그죠? 물질 전반적인 거고 특정한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들의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특정한 것을 가리키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걸 가르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어하고 언을 붙였는데 물질 명사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걸 가리키고 정해지지 않고 특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예 관사 자체 더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영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the bread she bought is moldy. 자, 그러면 보세요. 그녀가 산 빵 하면서 특정한 빵을 가리키고 있죠? 네. 특정한 빵을 가리키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관사 더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 친구가 말했던 그게 뭐예요? 바로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더를 구분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더는 또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되지만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볼까 싶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다루는 건 지금 관사, 어하고 언에 가까운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러면 어떻게 셀까요? 지금 제가 예문을 해놨죠. There's a little money left. I drank a glass of wine. 이렇게 샜네?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요. 자, 수량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some하고 any하고 much를 쓰시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처럼 뭐도 쓸 수 있습니까? 자, some하고 any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a little이잖아요. 약간의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a glass of win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a slice of pizza. 자, 그러면 글래스라 같은 경우는 단위, 용기에 담아서 a glass of wine, a cup of coffee, a bowl of water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요. a slice of pizza 하면 자, 피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맞나요? 이거 피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한 조각, 그쵸? 요게 뭡니까? 슬라이스가 되는 거죠. 슬라이스 오브 피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스 오브 피자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오브 브레드 빵 슬라이스 되는 것들도 바로 슬라이스 오브 브레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피자는 피스로 말하는 게 더 가깝겠네요. 피스 오브 피자. 슬라이스는 제가 브레드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slice of bread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 어때요? 자, 와인 한 잔,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물,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나 속이 너무 타. 내가 지금 물 한 사발이라도 들이마셔야 될 판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사발이 뭡니까? bowl이 되죠. 그래서 bowl of water 또는 물 한 양동이만 갖고 와봐. 물 좀 뿌려주게. 그러면 bucket of water 이렇게도 들어가요. 자, 이게 뭐냐면 담는 용기에 따라서 뭐죠? 단위를 세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셀 수 없는 명사는 아예 못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이상 되면 어떻게 될까요? two buckets, two glasses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용기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못 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there's a little money left. 돈이 약간 남았어요.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re's much money left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제가 I drank a glass of wine. 제가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세 잔을 마셨네? 그러면 drank three glasses of wine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이런 단위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문법에서 시험 문제에 토익이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데도 필요하고요. 토익에서 요 단위를 좀 이해해줘야 여러분들이 왜 이게 나왔지? 궁금증 없이 그냥 가실 수 있게. 그리고 동사에서 수에 일치할 때 간혹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단수를 써야 되냐, 복수를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살짝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 방법은 용기에 담거나 모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얘가 늦게 나왔네요. 애니가.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하고 언하고 물질 명사를 쓰면 아예 다른 뜻이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먼저 glass 그쵸? 유리잔이죠. 요거는 제가 애니를 잘못 띄웠네요. 이런 다리미 반대로 띄웠네. 페이퍼.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해 주세요. 자, 글래스죠? 유리잔인데 글래스가 유리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어가 붙어서 글래스랑 같이 쓰여서 유리잔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림이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쵸? 아이언이 나왔죠? 철이죠, 철. 철이 어가 붙으면 다리 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퍼. 종이죠? 페이퍼는 종인데 페이퍼 어가 붙으면서 뭐가 됐어요? 신문이 됐죠. 자, 제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리딩을 풀 때 페이퍼가 나오면 이거 도대체 뭐지? 고민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글래스 하면은 글래스 유리 아니야? 유리 잔인 거죠. 다림이 아이언 하면 철인 줄 알겠어. 내가 아이언맨 나오는 영화도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근데 아이언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다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뭐 우연찮게 나왔을 때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뭐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까요? 이게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 자, 뭐뭐라고 하는 사람, 뭐뭐와 같이 위대한 음악가, 과학자, 집안의 사람, 뭐뭐의 제품이 있네요. 자, 요거는 바로 여러분 고유명사에다가 기본적으로 관사를 안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관사를 쓰거나 복수형으로 쓴 게 있단 말이죠. 자, 뭐뭐라고 하는 사람 We have two browns in the class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수업에 2명의 브라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브라운에 s가 붙었죠. 그러면 2명의 브라운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은하 하나, 은하 둘 이렇게 안 세잖아요. 근데 2명이 수업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뭐뭐와 같이 위대한 음악가나 과학자를 얘기할 때 on 에디슨. 지금 보면 자, 에디슨은 지금 뭐예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고유명사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on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뭐와 같이 위대한 음악가나 과학자일 때 또는 뭐 I want to be on 반기문 하면은 뭐가 될까요? 저는 반기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자 여기선 제가 지금 예문에 보면 I want to be on 에디슨에 훌륭한 말이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I want to be on 링컨. 그러면 난 링컨처럼 되고 싶어요. 링컨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뭐 집안의 사람. he is a Jones. 그러면 그는 존스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one of the Jones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관사를 써서 그 사람,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예외가 중요하더라고요. 영어가. 이 예외 부분들을 좀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리딩을 할 때 해석하기에도 조금 더 부드럽게 갈 수 있겠죠? 걸리지 않고 네 그리고 실황한 짤역자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뭐뭐의 제품 또는 뭐 작품이 되겠네요. He has a Picasso on the wall. 그는 벽에 피카소 한 명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죠? 자,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가 붙어서 화가니까 그 사람의 제품이나 작품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I want to be a Picasso 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피카소와 같이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때는 또 다른 게 되는 거죠. 결국 유명인들의 이름 앞에 어하고 언을 쓰고 유명인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과 같은 뭐가 되겠다라는 뜻이 된 거고 be를 쓰면 여기서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피카소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피카소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 요렇게 된 내용을 이렇게 고유명사에도 관사가 붙을 수 있구나. 앞에 동사에 따라서 가지다라는 작품을 가지다라도 할 수 있겠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3차 시는 이 애니를 조금 열심히 띄웠는데 너무 이상하게 띄웠는데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자, 뭐냐면 관사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엔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물론 제가 예외라는 것도 해드렸지만 원래 대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다. 한번 우리가 훑어는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음식물. bread, meat, butter, biscuit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저 그래서 I like bread 하면 저는 빵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물이라서 no. 자, 그 다음에 자연의 물질들. water, ice, smoke, oxygen, grass.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보통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물질을 가리킬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워러는 아까 제가 브레드 예문 드렸었잖아요. 특정한 거 가리킬 때는 더가 붙는다고. 워러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스모크, 옥시전, 그래스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도 milk, coffee, tea, juice, oil, ink 다 전반적인 걸 얘기할 때는 거의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한 거 가리킬 때 자, coffee, I like coffee. 저도 커피를 아주 좋아해요. 근데 특히 제가 뭘 좋아하냐면 the coffee that I bought in 뭐 이렇게 별그림 있는 데서 산 거 이런 거일 경우에는 바로 특정한 걸 얘기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더가 붙죠? 자, 이게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 않지만 특정한 걸 얘기하게 될 경우나 예외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wood, hair, iron. 아이언하고 글래스는 아이언하고 글래스는 여기서 지금 제가 관사를 붙이게 되면 어하고 언을 붙이게 되면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제품으로 바뀌죠. 유리잔과 그 다음에 다리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그 해석하는데 매끄럽겠죠. 추상적 개념, 타임, 시간, work, beauty, news, information, information 아주 대표적인 거죠. health, knowledge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어랑 학문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참,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관사라는 것이 제가 시험에 딱 관사를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명사랑 합해져가지고 우리가 그 빈칸에 나오는 답을 고를 때 단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간혹 관사랑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English, Korean, Literature, Mathematics, History 과목이나 학문 이름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나 운동, 베이스볼. 그래서 뭡니까? play the 기타가 아니라, 아니, play baseball, play the baseball, play the football이 아니라 뭐죠? play baseball, play football이에요. 그래서 여가나 운동 이름 앞에는 더가 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weather, rain, snow, wind, light, sunshine 안 써요. 자, 대체적이고 기본적인 거일 때는 안 써요. 하지만 특정한 거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는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하고 어는 안 써요. 그리고 쓰더라도 용기에 담아야 돼요. 물질 같은 경우는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어떤 물질들은 glass 하면 유리잔 이렇게 돼버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 다음에 on iron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나중에 조금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같은 매끄럽게 여러분들이 리딩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혹시라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사실 관사를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아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일단 1주차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왜냐? 2차 시때 명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예문이 더 나오게 되면은 또 제가 언급을 하긴 하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 관사는 명사와 관련이 있고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on, 더가 가능하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또는 더는 사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단위와 함께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관사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연습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여러 가지 강의의 내용을 들으셨는데 자, 2주차부터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아셨죠? 네.